말썽꾸러기 앤. 새봄이 찾아왔어요. 단풍나무에 빨갛게 새순이 돋고 산사나무 갈색잎 아래 별 모양의 꽃이 피어났지요. 6월이 되자 눈의 여왕이 흰 꽃을 피웠어요. 앤은 2층 동쪽 방 창가에 걸터 앉아 눈의 여왕을 보며 상상에 빠져 있었어요. 마릴라가 깨끗이 빨아 말린 앤의 옷을 들고 2층 동쪽 방으로 들어왔어요. 네가 오븐에 넣어둔 파이는 내가 꺼냈다. 지금까지 그냥 두었으면 다 타서 숯덩이가 됐을 거야. 맞다. 상상하는데 정신이 팔려 깜빡 잊었어요. 속상해라. 오늘은 기념일이라 다른 날보다 일을 잘하고 싶었는데. 기념일? 네. 작년 오늘 제가 초록지붕집에 왔잖아요. 마릴라 아줌마, 저는 지난 1년이 무지 좋았어요. 아줌마는 어떠세요? 저를 데리고 있기로 한 걸 후회하세요? 마릴라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어요. 순간순간 앤을 보며 느꼈던 기쁜 기억들이 떠오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앤은 마릴라의 미소를 보지 못했어요. 마릴라가 얼른 미소를 감추고 일부러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기 때문이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비탈 과수원 집에 가서 다이애나의 앞치마 폰이나 빌려오너라. 네 앞치마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구나. 순간 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비탈 과수원 집이요? 이 깜깜한 밤에요? 유령의 숲을 지나가기에는 너무 어둡다고요. 유령의 숲? 가문비 나무 숲 말이에요. 제가 다이애나랑 함께 숲에 사는 끔찍한 유령 얘기를 지어냈거든요. 그 다음부터 밤이 되면 유령의 숲을 지나가기가 싫어요. 정말 유령이 나타날 것 같아서요. 자기가 이야기를 짓고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니? 유령 따위는 없어. 어서 다녀와. 마릴라가 버럭 소리치자 애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유령의 숲에 들어서자 나뭇가지가 무섭게 흐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유령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겁에 잔뜩 찔린 애는 귀를 막고 쫓기듯 유령의 숲을 지났어요. 앤이 비탈 과수원집으로 돌아오자 마릴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거 봐라. 유령 따윈 없지. 상상도 적당히 해야지. 앤은 그때 처음 자신의 넘치는 상상력이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 뒤 에이번리 마을에 앨런이라는 새 목사가 왔어요. 목사 부인인 앨런 부인은 앤의 교회 학교 새 선생님이 되었지요. 앤은 앨런 부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앨런 부인은 지난번 교회 학교 선생님과 달리 질문 시간도 주고 어떤 질문에도 상냥하게 답해 주었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돌아오면 앤은 마릴라에게 앨런 부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앤의 이야기를 듣던 마릴라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참에 집으로 목사님 부부를 초대하면 어떨까? 마릴라의 말에 앤은 박수를 치며 반겼어요. 앨런 부부를 초대하는 것은 매슈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여자 손님이 온다는 걸 알면 슬그머니 사라질 게 뻔했으니까요. 드디어 앨런 부부를 초대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애는 수선을 떨며 케이크를 구웠어요. 감기로 코가 막혀 좀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는 훌륭하게 케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앨런 부부와 함께한 식사는 훌륭했어요. 앤의 부탁에 매슈까지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지요. 매슈는 역시나 앨런 부인과는 눈 한 번 맞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릴라와 앤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죠. 식사가 끝난 뒤 후식으로 앤이 만든 케이크가 나왔어요. 앤이 직접 만들었다는 말에 앨런 부인은 케이크 한 조각을 냉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한 입 삼킨 앨런 부인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놀란 마릴라가 얼른 케이크를 먹어보았어요. 맙소사, 앤, 이 안에 뭘 넣은 거니? 도대체 무슨 향료를 넣은 거야?
바닐라요. 왜요? 맛이 없나요? 앤도 서둘러 케이크를 먹어보았어요.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요상한 맛에 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쓴 향료병을 가져와 봐라. 앤은 부엌으로 달려가 향료병을 가져왔어요. 마릴라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킁킁 맡아보았지요. 아이고, 앤, 이 병에 든 건 향료가 아니라 두통약이잖아. 향료를 넣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지 않았니? 그랬다면 바로 알았을 텐데. 감기로 코가 막혀서 앨런 부인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다 틀렸어요. 애는 창피하고 속이 상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애는 2층 동쪽 방으로 뛰어가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었어요. 누군가 2층 동쪽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고슬프게 말했어요. 마릴라 아줌마, 제발 지금 설거지하라고 하지 마세요. 앨런 부부가 돌아가시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가 직접 말해주면 좋겠구나. 앨런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앨런 부인은 앤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저는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알아. 내 따뜻한 마음이 나는 고맙고 기쁘단다. 앨런 부부가 돌아간 뒤 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릴라 아줌마, 제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잖아요. 마릴라는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잖니. 마릴라의 말에 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크고 작은 소동과 함께 방학이 끝났어요. 그 사이 필립스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고 새로 스테이시 선생님이 왔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의 수업은 새롭고 멋졌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시 낭송회와 숲 탐험을 번갈아 했어요. 11월이 되자 스테이시 선생님은 좀 더 근사한 계획까지 세웠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함께 멋진 공연을 해보자. 아이들은 함께 노래와 시낭송,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지요. 하루는 연극 연습을 위해 여자아이들이 우르르 초록지붕 집으로 몰려왔어요. 매슈는 깜짝 놀라 집안 구석 장작 통 뒤로 몸을 숨겼어요. 여자아이들이 앤과 2층 동쪽 방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던 매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왠지 앤과 달라 보였어요. 한참 만에 매슈는 무엇이 달라 보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앤의 옷소매는 밋밋했는데 다른 아이들의 옷소매는 둥글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앤의 옷 색깔은 칙칙했는데 다른 아이들의 옷 색깔은 밝고 화사했지요. 매슈는 앤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마릴라가 알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국립 끝에 매슈는 큰 용기를 내 린드 부인을 찾아갔어요. 린드 부인은 시원스럽게 매슈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예쁜 천을 사다가 최신 유행하는 멋진 퍼프 소매 옷을 만들어줄게요. 크리스마스 전날 린드 부인은 앤의 새 옷을 들고 초록지붕집을 찾았어요. 새 옷을 본 마릴라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앤에게 새 옷을 선물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매슈의 선물을 본 앤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앤은 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달고 두 손을 모았어요. 매슈 아저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시 선생님과 아이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공연도 대성공이었어요. 다이애나의 노래도 훌륭했고 앤의 시 낭송도 멋졌어요. 물론 여자아이들이 함께한 연극도 재미있었지요. 공연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마릴라와 매슈는 부엌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매슈는 아직도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듯했어요. 앤이 가장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오면서 칭찬해 주었더니 무척 좋아하더라. 마릴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앤은 참 잘했어요. 그래도 전 칭찬하지는 않을래요. 앤이 건방져지면 안 되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어요. 앤은 이제 13살이 되었지요. 그동안 큰 말썽 없이 지내던 앤이 다시 한번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마릴라는 초를 가지러 2층 동쪽 방에 들어갔어요. 불도 안 켜진 방에서 앤이 침대에 엎드려 있었어요. 앤, 집에 있었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프니? 마릴라 아줌마, 저를 놔두고 그냥 가주세요. 힘없이 대답하는 앤을 본 마릴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크게 일을 저지른 게 분명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인데? 당장 말해봐. 마릴라가 다그치자 앤이 부스스 몸을 일으켰어요. 제 머리카락을 좀 보세요. 마릴라는 얼른 촛불을 켰어요.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에구머니! 초록색이잖아. 맞아요. 전 빨간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록 머리는 빨간 머리보다 10배는 더 끔찍해요. 어째 오랫동안 조용하다 했다. 어떻게 된 거니? 장사꾼에게 염색약을 샀어요. 어떤 머리라도 새까맣게 물들여준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마릴라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앤,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겠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예뻐지려고 욕심을 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나저나 이를 어쩐다. 일단 머리를 감아보자. 그날부터 애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박혀 몇 번이나 머리를 감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마침내 마릴라가 결정을 내렸어요. 할 수 없다. 잘라야겠다. 그렇게 다닐 수는 없잖니. 애는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릴라는 초록색이 보이지 않도록 앤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냈어요.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앤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방에 돌아온 앤은 탁자 위에 놓인 거울을 뒤로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꿔 거울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지요. 나는 거울을 보며 반성해야 해. 그렇게 싫어하던 내 머리카락의 좋은 점을 이제야 발견했어. 길고 숱도 많았잖아. 다음 날 학교에서 앤을 만난 아이들은 갑자기 짧아진 앤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말총 같다며 놀려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앤이 왜 머리를 잘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지요.